안녕하세요. 책다라기입니다. 제가 제주도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책을 2권밖에 못 읽었는데 제주도에서 읽은 책이 어제 낭독해드렸던 나무랑 그리고 오늘 읽어드릴 장 가브리엘 코스의 색연필입니다. 여행하는 내내 읽었던 책인데 오랜만에 새로 읽는 책이라서 조금 버겁게 읽긴 했어요. 그래도 괜찮게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빠져드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아르투이르는 샤를로트를 정원으로 인도했다. 가벼운 바람이 그녀의 머리채를 날렸다. 바람에 날린 머리채가 코를 간지리자 그녀는 우아한 몸짓으로 머리채를 뒤로 넘겼다. 공기가 따뜻했고 남풍이 불어왔다. 희미한 햇빛이 그녀의 눈꺼풀을 뚫고 들어와 간상세포를 부분적으로 자극했다. 가을 꽃들이 내뿜는 향기 덕분에 그녀는 자신이 정원의 꽃무더기 옆 예전에 짙은 녹색이던 벤치 쪽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발밑에서 자갈들이 삐걱거렸다. 그 소리만으로도 그녀는 발밑이 푹푹 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벤치 바로 앞에 도착했다. 그녀는 아르투르의 팔을 놓고 뒤로 돌아서 조용히 벤치에 앉았다. 그녀가 매우 쉽게 방향을 가늠하는 것을 보고 아르투르는 매번 놀랐다. 그는 그녀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당신과 루이즈가 제대로 보호받도록 경찰에 가서 다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제 말을 믿지 않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렇겠죠. 샤를로트가 빈정거렸다. 저는 앞을 못 보고 제 딸아이는 색이 다시 나타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면 경찰이 잘도 믿어주겠네요. 샤를로트는 아르투르가 뿌린 조르지오 아르마니 향수 냄새를 느꼈다. 냄새를 깊이 들여 마셔보았지만 향수 냄새뿐 에탄올 냄새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술을 안 마시니 얼마나 좋아요. 아르투르는 샤를로트가 자신을 허물없이 대하는 것을 느꼈다. 그 갑작스러운 친밀함에 용기를 내어 목까지 올라왔던 질문을 하기로 했다. 그는 그녀 앞에 앉으며 부드럽게 물었다. 샤를로트, 당신에게 색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샤를로트는 대답을 망설였다. 나는 색을 느낀다고 믿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녀는 무슨 말부터 시작할지 곰곰이 생각했다. 학교 다닐 때 쥘 로맹의 작품을 공부했죠. 물론이죠. 특히 의학의 실패 혹은 승리가 마음에 들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요. 1920년에 쥘 로맹은 당시로서는 매우 논쟁적인 책 한 권을 출간했죠. 망막바크의 시각이라는 책인데 그 속에서 인간은 많은 경험과 훈련을 통해 손으로 색을 지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런 감각을 일명 피부시각이라고 하는데 이 감각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특히 각각의 색에 맞는 온도가 그것이에요. 파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신체는 적외선을 발사하거든요. 한 대상과 우리 피부가 발사하는 적외선의 상호작용은 색에 따라 달라져요. 사실 그건 대상의 조직에 대한 지각이죠. 1960년대에 어느 러시아 교수는 우들투들한 주황색, 매끈한 노란색, 우들투들하고 끈적거리는 빨간색을 정의했어요. 그게 바로 당신이 느끼는 감각입니까? 아마도요. 하지만 나에게 색은 무엇보다 냄새와 맛의 혼합이에요. 예를 들어 주황색은 과일처럼 달콤한 냄새를 가졌지만 맛은 새콤해요. 레몬의 노란색은 조금 더 새콤해요. 하지만 달걀의 노란색은 맛이 미묘하고 황수선화나 금작화의 냄새를 가졌죠.
흰색은 우유나 병아리에 마시고 코코넛이나 몇몇 난초의 냄새가 나요. 검은색은 감초와 커피 냄새가 나지만 가끔은 불탄 타이어나 건조된 음식 냄새가 나기도 하죠. 아르투르는 말을 꿀꺽 삼켜버렸다. 샤를로트가 손짓을 해가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바라보기만 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날 줄 몰랐다. 빨간색은 양배추, 까치밥 나무 열매, 나무 딸기맛, 포도주의 향이에요. 그녀가 열정적으로 말했다. 분홍색은 꽃들 중 가장 로맨틱한 것과 이른 새벽의 향기를 갖고 있죠. 파란색은 바닷물, 그리고 냄새가 무척 강한 치즈 맛이에요. 샤를로트가 잠시 틈을 두었다가 말했다. 정원에 있는 은종나무 냄새가 느껴져요? 아니요. 벽에 이끼 냄새는요? 아, 이제 느껴지네요. 색들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요. 예전만큼 아름답게. 당신에겐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색이 사라지고 최초의 충격이 지나가자 난 당신들이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다가 분홍색이 돌아오자 분위기가 행복해졌죠. 그건 너무나 좋은 일이었어요. 당신들은 즐거워했지만 나는 동시에 일종의 평화로운 명상 또는 마비 상태가 오는 것을 느꼈어요. 당신들은 세상이 조금 아양을 떤다는 분홍색 물속에 담긴 접시꽃 같다는 느낌을 받았을 테고요. 그런데 빨간색의 경우엔 그렇지 않았죠. 심지어 사람들은 새로운 성혁명이 닥쳐올 거란 얘기까지 했어요. 맞아요. 빨간색이 돌아온 후 인류는 역동성과 에너지를 얻었죠. 너무 지나치게요. 바그너는 붉은 방 안에서 강력한 교향곡들을 작곡했어요. 사람들에게서 그와 똑같은 힘과 폭력성이 느껴져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빨간색과 분홍색만 보는 이상 우리의 파란 혹성은 균형을 이루지 못할 거예요. 샤를로트가 이 말을 하고 아르투르 쪽을 돌아보더니 그의 얼굴에 자신의 두 손을 천천히 얹었다. 그녀 손가락의 연한 살이 그의 이마와 귀 위쪽에 놓였다. 뉴스 들었어요? 그녀가 그의 머리통을 쓰다듬으며 계속 말했다. 어제부터 호전적인 사람들이 사방에서 점점 더 격렬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빨간색이 보여서 그렇겠죠. 샤를로트의 손가락이 아르투르의 귀, 목, 찌부러진 코의 굴곡을 섬세하게 따라갔다. 곳곳에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려 해요. 하지만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죠. 그건 그냥 순수한 폭력성이에요. 우리 세상이 강팍해지고 전보다 훨씬 더 참을성이 없어졌어요. 루이즈, 당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걱정이 되네요. 아르투르는 깜짝 놀랐다. 샤를로트는 딸 아이와 이 세상을 걱정하는 것은 물론 그까지도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가 이토록 그를 걱정해준 것이 언제였던가. 샤를로트가 아르투르의 촉촉한 눈가를 새끼손가락으로 닦아준 뒤 손을 걷어들였다. 그들은 잠시 조용히 있었다. 마침내 아르투르가 더듬더듬 말했다. 딸 아이와 함께 이곳에 숨어있는다고 약속해줘요. 그럼 책을 찾아주겠다고 루이지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줘요. 난 그때를 기다리며 시평 몇 회를 녹음할게요. 그러면 라디오 프랑스에 가지 않아도 될 거예요. 아르투르는 카민색 블라우스 차림에 샤를로트를 바라보았다. 멋진 다홍색 석양이 블라우스의 색조를 더욱 강렬하게 만들어 주었다. 아르투르는 그녀를 끌어안고 싶었다. 여기까지입니다. 제주도 여행 때문에 책을 2권밖에 못 읽어서
어제 나무와 오늘 색연필 이렇게 두 권만 낭독을 해드렸고요. 그러면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